저는 그래서 만나면 다 웹소설 써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특이한 직업이 있거나 그러면 또 쓸 수 있는 작품이 있어요. 저도 쓸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런 직업 하는 사람이 잘 없을 거잖아요. 뭐 카메라 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섭외하고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그런 것들이 일단 하나의 무기가 돼서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대리만족을 넣으면 그게 웹소설이 되는 거니까 욕망하는 게 있을 거예요. 결핍이 있을 테니까.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치트키가 있으면 그게 웹소설에 있는 먼치킨이거든요. 소설 하나 나오는 거죠. 저희가 아까 1부에서는 낙주님이 어떻게 이비인후과 전문의에서 웹소설 작가로 커리어가 이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좀 살펴봤고, 이제 2부에서는 웹소설 산업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중점적으로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지금은 의사 시절보다는 훨씬 수입이 늘어나신 상태이긴 할 거고. 그쵸. 근데 제가 해봤던 의사 생활이라는 게 의사 네. 커리어가 10년 되거든요. 근데 인턴하고 레지던트가 5년입니다. 군의관 3년. 그리고 2년은 파트타임으로 페이닥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당연히 많죠. 아마 풀타임 페이닥터보다도 제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원 의사는 사실 사업이기 때문에 개원의 수입은 마누라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진짜 몰라요. 이비인후과인데 이비인후과 개원이가 얼마 버는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페이닥터보다는 제가 더 많이 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웹소설을 쓰실 때도 이걸로 금전적인 수익 성공을 어떤 기대하고 시작하신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때는. 근데 이게 전업 작가가 돼야겠다라는 결정을 할 때는 그래도 자녀분들도 계시고 네네. 계산기를 그렇죠. 아, 당연히 해봐야죠. 두드려 보게 되잖아요. 그때 기대했던 계산의 근거는 어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의사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커리어를 중단한다고 해서 제 라이센스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학회 활동도 계속 하고 있고 또 닥터 프렌즈 하면서 어찌됐건 의학적인 지식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놓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진료만 안 할 뿐이지. 그리고 웹툰이 되면서 작품의 생명이 늘어나는 거를 봤어요. 웹툰은 매주 나오는 거고 매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저건 더 오래 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몇 년간은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웹소설이라는 거는 어떤 산업적 논리에서 보면 원천 IP로서 가장 가치가 그쵸. 높아진 부분이 있고, 그게 어떤 현대 웹소설 작가님들의 과거와의 가장 큰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작품의 생명력. 엄청난 차이죠. 근데 이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처음 들어갈 게 2016년인데 웹소설 원작 웹툰이라는 것도 정말 그냥 꿈 같은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 거였는데 제 작품이 2019년 12월에 중증의 상센터가 웹툰이 됐거든요. 그 전에도 한두 작품이 있긴 했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2020년부터는 이제 노블 코믹스라는 단어가 생기고 이제는 웹소설이 잘 되면 웹툰도 된다. 당연한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공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웹소설 하나 잘 쓰면 옛날에는 경제적인 천장이 이 정도고 생존 가능한 기간이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천장이 열렸고 기간이 넓어졌다가 된 거죠. 화상기한 같은 경우에 네이버 1등인데 네이버 1등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출판된 모든 소설 장르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얘가 1등이거든요. 천장을 그냥 아득히 날려버린 작품이 하나 나오니까 저기까지도 뭐야 이거? 그래서 이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드라마까지 예, 그렇죠. 가는 것도, 웹툰 원작 드라마 같은 것들이 워낙 많이 생겼고.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웹툰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건 유료도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냥 플랫폼에 무료로 연재되는 거였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 만화 산업을 아예 때려잡은 적도 있고, 근데 웹툰이 그 오랜 외지에서 양지로 넘어오고 웹툰 원작이 신과 함께처럼 막 영화가 돼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하고 심지어 웹툰 작가가 예능 대상을 받고 그렇게 길을 걸어간 상황에서 웹소설이 노블 코믹스가 딱 되면서 그냥 삼중합체. 호스 그냥 꽂아버린 거예요. 드르륵. 그러니까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작품은 워낙 잘 쓴 작품이에요. 이게 2017년 작품인데 얘가 첫 스타트를 너무 잘 끊어줬죠. 드라마에서 빵 터져가지고 그 후로 이제 툭툭툭툭툭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낙주님께서는 이 산업 생태계의 꽤 메이저한 플레이어 중 한 분이시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산업에 대해서 들게 된 생각이나 그런 것도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2013년에 태동을 했다고 봐요. 시장에서는. 왜냐면 이때부터 결제라는 걸 했으니까. 기다리면 무료, 그 BM이 나오면서 카카오 페이지에서. 네. 그때는 웹소설 시장 전체 매출액이 한 100억 정도 됐어요. 전체가 100억이니까 엄청 작은 시장이죠.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갈 때 2016년, 17년에는 월천 작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월에 1000만 원을 번다.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 이제 전체 장르판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16년, 17년에 있다가 이제 2020년에 넘어가면서 단위가 바뀝니다. 월억 작가라는 말이 등장해요. 물론 제가 봤을 때 연 단위로 월억을 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고점 기준. 한 번 들어와 봤다. 이번 달에 내가 이번 달에 월급 들어왔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놓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부분일 것 같긴 한데 그런 단어가 일단 등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2022년 기준으로 이제 시장 전체가 1조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00배 이상 성장을 한 거죠. 10년 사이에. 그래서 시장 자체는 정말 커졌고 더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 막 말도 안 되는 IP들이 있어요. 화산기아는 이제 게임 나오고 할 거고 나 혼자만 레벨업도 게임 나왔고 나왔죠. 애니메이션 나왔고 전독시 같은 경우에는 영화도 나올 거고 5편짜리로. 네, 제 것도 드라마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영화 시나리오 하시는 분, 드라마 작가 하시던 분들이 혹은 예능 작가 하시던 분들이 이미 이 판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새는 필명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글을 보면 신인이 아니에요. 너무 잘 써. 그래서 지망생 분들은 오히려 제가 시작할 때보다 시장이 훨씬 커졌는데도 문턱은 훨씬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독자들도 아무래도 눈이 계속 높아지고 저 같은 고인물들 막 썩은 물들이 막 계속 나갈 생각을 안 하죠. 왜냐면 시장 좋아지는데 어떻게 나가요? 계속 쓰지.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저 같은 놈들 있죠. 그다음에 다른 데서 글 하다가 오시는 분들 있죠. 나는 그냥 순수 독자였는데 글이 좋아서 뛰어들었어. 왜냐면 한산이가 같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근데 막상 들어오면 뭐지? 쉽지 않은데 독자들 아예 안 보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됐죠 지금은. 사실은 낙주님의 그 한산이가의 데뷔는 지금 기준에 저는 굉장히 좀 낭만적인. 엄청 말랑말랑한 시대죠. 지금 그 글은 절대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는 근데 더 커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은 그래서 점유율이 카카오와 네이버 딱 양대 산맥이 됐는데 누구 하나 독점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입장에서는 여전히 작가를 불러야 돼요. 잘하는 작가한테는 잘해줄 수밖에 없고 신규 작가들도 계속해서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아직도 작가 친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 출판 시장은 인세가 10%인데 여기는 보통 한 70%, 그 다음에 뭐 수수료 다 떼도 한 50%,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인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시장 전체를 보면은 앞으로도 아직 나갈 여지가 있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웹소설? 뭐야?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 더 많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저는 그게 더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재적인 고객이니까. 그분들은 영화가 되거나 드라마가 되거나 웹툰이 됐을 때 거기서 깔때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니까 더 커질 여지가 있죠. 근데 이제 내가 신인 작가로서 지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겠죠. 한때 N잡, 사이드잡 이런 거 좀 유행할 때 웹소설 작가 해볼까? 약간 이런 흐름이 좀 있었단 말이죠. 혹시 그런 분들한테 해주시는 얘기 같은 게 좀 있는지. 저는 N잡으로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더. 왜냐하면 실패 가능성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배수해지는 친답시고 직장을 때려치고 시작하신다. 너무 위험해요. 옛날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보면 유치해 보일 수 있어요. 웹소설들이. 검은머리 영국 의사. 그 정도는 엄청 양반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포칼립스의 집을 숨김, 뭐 짜장 한 그릇으로 제갈새가 대릴 사위 뭐 이런 것들 있어요. 만만해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만만돌이처럼 보여. 근데 그 제목이 등장하는 맥락을 봐야 되는데 워낙 많은 작품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제목에서 심어주기 위해서 쓰는 의도적인 장치고 또 하나는 대중의 선택만 얻으면 올라갈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멋들어진 제목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제목이 나오는 거고 막상 까보면 그 안에 있는 글들은 사실 쓰기 쉽지 않은 글들이 맞아요.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대충 써볼까? 이렇게 하면은 정말 상처받고 돌아가실 가능성이 너무 높고 충분히 인기작들을 읽어보고 나 이런 재미를 나도 느끼고 이런 재미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시행착오를 좀 염두를 해두시고 시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겸업을 저는 항상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소위 좀 키치하고 약간 보기에 따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 때문에 이 시장의 수준을 조금 과소평가하기 쉬운데 그 코미디언들이 우스워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우스운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맞아요. 이 소설이 막상 쓰려고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별개로 내가 이야기를 좋아하고 생산하고 싶고 앞으로 내 이야기가 확장하는 걸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소설에 도전하는 거를 너무 환영하는데 예전하고는 좀 쉽지 않아졌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경쟁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다시 줌아웃해서 좀 넓은 질문인데 어쨌든 지금은 메디컬 소설 장르의 대표 작가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장르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대 직업물이잖아요, 이거는. 직업물의 주인공이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성공해 나가는 그 서사에 대한 재미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직업물의 특징은 주인공이 천재거나 압도적인 실력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압도적인 수행 능력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재미? 왜냐면 기본적으로 웹소설, 그러니까 장르 소설은 내가 현실 세계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대리만족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압도적인 실력자로 살아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또 살면서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그쵸. 계속해서 부침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승승장구에 그걸 보면서 또 대리만족하는 거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낙주님의 작품에 자주 등장했던 백강혁이라는 주인공은 세상에 없는 실력을 가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실력을 가진 압도적인 천재죠. 그리고 AI 닥터 같은 경우에는 뇌 네. 속에 AI가 들어가 박혀서 네. 이제 뭐 현존하지 않는 AI를 가지게 된 거죠, 얘가. 근데 사실 저는 웹소설 되게 좋아하고 그런 소위 먼치킨류도 그러니까 먼치킨을 안 좋아하는데 웹소설을 좋아할 수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죠. 사실 거의 다 먼치킨이니까요.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장르 소설들을 약간은 평가절하하는 시선들이 그럴 수 있죠. 있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이제 낙주님 같은 경우에는 이 장르의 어떤 기본적인 약속이 현실에서 맛볼 수 없는 쾌감 내지는 감정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웹소설 독자로 출발했다 작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류의 이야기에 익숙하고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제 작품을 읽는 독자들한테도 비슷한 종류의 재미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주로 좋아했던 작가나 장르 같은 게 있으세요? 소설은 판타지 무협, 작가로 따지면은 무협지는 김용 작가님 근본 중에 근본 중에 근본부터 좋아해서 아버지가 일단 김용 매니아여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미 집에 김용 CD가 다 있었어요. 사조영웅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한 5학년 됐을 때 영웅문 1부를 이거부터 한번 봐봐라. 조기 교육을 굉장히 그다음에 뭐 이제 6학년 되니까 이제는 사랑에 대해서도 배울 때가 됐다. 신조염료 중학교 때는 뭐 여자를 너무 만나면 안 된다. 3부 의천도령기 주고. 지금은 이제 되게 다양해졌죠. 웹소설 쪽에는 이제 더 많으니까. 그리고 요즘 나오는 작품들이 아무래도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퀄리티도 올라가고 해서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 많아서 지금은 뭐 정말 한 손에 꼽기 어렵죠. 뭐랄까 독자로서도 이 생태계를 약간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렇죠. 저는 그래서 만나면 다 웹소설 써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특이한 직업이 있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쓸 수 있는 작품이 있어요. 쓰면 우리 시장이 커지는 거고 더 재밌는 게 생기는 거니까 약간 웹소설 전도사처럼. 저도 쓸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런 직업 하는 사람이 잘 없을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디테일한 뭐 카메라 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섭외하고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그런 것들이 일단 하나의 무기가 돼서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대리만족을 넣으면 그게 웹소설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마 욕망하는 게 있을 거예요. 결핍이 있으실 테니까 지금 스테이터스에서 무조건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치트키가 있으면 그게 웹소설에 있는 먼치킨이거든요. 소설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을 그쵸. 내가 이러한 게 있으면 훨씬 채널 커질 수 있을 텐데 이거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럼 얘를 치트로 주면 되잖아요. 그럼 소설이 나오는 거죠. 와,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간단해 보여. 왜냐면 저도 의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백강혁처럼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으면 수술을 훨씬 잘했을 텐데 뭐 머리통에 AI 박혀 있으면 훨씬 진단 잘할 텐데 라는 것들에서 출발한 것들이거든요, 사실 소설이.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쓰기가 더 쉽습니다. 최근에 낙주님한테 일어난 큰 사건이 이제 망막박람 예. 아직도 뭐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왼쪽 눈에 수술을 3번 하셨나요? 3번 받았죠. 절대 가벼운 질환은 아닌 거잖아요. 특히 이제 눈을 주로 사용하시는 직업이기도 한 거니까. 그렇죠. 실명할 수 있는 질환이니까 사실 눈에 생길 수 있는 병 중엔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그 당시에 어떤 상황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글적으로는 이미 신작 런칭한 지 좀 됐고 순탄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방송적으로는 제가 침착맨님이랑 한번 합방을 하고 그리고 슈카님이랑 방송을 하면서 지금까지 유튜브를 했던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길이 열리나?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갑자기 망막박리가 생긴 거예요. 모든 활동이 스탑이 되고 치료에 이제 전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왜 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건강관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술도 거의 안 먹고 담배는 아예 안 피고 먹는 것도 나름대로 조절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 맨날 의학의 역사를 하다 보니까 망막박리 역사를 영어로 쳐봤죠. 네.
네. 한 100년 전만 했어도 눈 뽑았겠더라고요. 죽었어, 잘못했으면. 무엇보다 죽어요. 그거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21세기고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크게 뭐 그런 생각은 없어지고, 어차피 뭐 밖에 나가는 거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집에 있으면서 그럼 글만 쓰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대체로 의사라는 직업은 객관성을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받는 네, 그쵸. 직업이고 확실히 그런 느낌을 낙준님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T적인 그런 아무래도 그렇겠죠. 좀 왜냐면 이제 현대의학이라는 거는 감성에 끼어들어갈 여지가 아예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완성이 되면서 현대의학이 더 단단해진 건데, 그럼 이제 뭐 예를 막막박니다. 그럼 몇 프로는 실명하고 몇 프로는 치료가 회복이 되고 몇 프로는 지금보단 낫지만 어찌됐건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저는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나는 이제 앞으로 이것 때문에 뭐 다이빙이나 이런 건 못하게 됐구나 라는 것들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낙준님 정말 안 그러셨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입원하는 당일은 그랬어요. 음. 처음에 응급실에서 진단돼서 입원했을 때 원래 집에서 그냥 자면 되는 날인데 병원에서 자고 있으니까 새벽 4시에 아씨 짱나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저는 작가니까, 그리고 저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있으니까 글을 써서 닥터 프렌즈에 글을 올렸죠. 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게시물을 봤는데 본인의 병력도 굉장히 웹소설처럼 쓰셨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낙주님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되게 양가적인 속성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것들 사이의 관계가 전 진짜 계속 궁금하고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이면서 독자인 사람, 작가이면서 유튜버인 사람, 의사이면서 작가인 사람, 예. 그리고 환자이면서 의사인 사람. 그쵸, 지금. 그게 어쨌든 의사라는 하나의 중심 직업에서 파생됐다고 하기엔 좀 어폐가 있지만 저는 원소스 멀티유즈를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 간의 상관관계가 좀 궁금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의사로서 겪는 모든 일을 적확하게 소설로 기술할 수는 없을 거고 그 사이에서 어떤 생략도 있고 변주도 있고 고증 오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서로 다른 정체성끼리의 어떤 텐션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게 그 작품이 쌓이면서 의사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글을 쓸 때 띄어내는 작업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의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의사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과 소설에 나오는 의사에 대한 묘사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제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아니 저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쓰네 라고 하는데 감수를 받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재미 때문에 고증을 희생하는 건데, 제가 그게 처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큐가 돼. 그것도 이제 고증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끌고 나가는 것도 작품을 반복하면서 늘었죠, 사실. 대표적인 게 AI 닥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사를 하면 결과를 볼 때까지 며칠 걸리는 검사도 되게 많아요. 근데 환자분 뭐 이 검사 합시다 그러고 3일이 지났다 이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그 시간 흐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 나와서 보는 걸로 가는 게 가장 거기서는 흔하게 나오는 고증 오류인 거죠. 그다음에 중증에서는 어차피 주인공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수술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의사가 그런 오류를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이거는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실에서의 의사와 작품 속 의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쨌든 의사들이 생각하는 의사와 대중들이 생각하는 의사라는 직업 사이에도 괴리가 존재한다는 그렇죠. 의미인 거잖아요. 그냥 그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낙주님으로 하여금 의사라는 직업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라던가 어떤 새롭게 관점 같은 게 생기기도 하는지 궁금했어요. 의사도 똑같은 사회거든요, 하나에. 정말 좋은 사람도 있고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어찌됐건 현대의학의 세례를 받고 나면은 일부러 환자한테 이렇게 해를 끼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작품에 나오는 의사는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 그런 건 안 해요. 여러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의사도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 주관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아주 훌륭한 의사라고 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희생하고 남만 위해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아주 드물게. 근데 일반적인 대중에서 원하는 의사는 그런 의사예요. 히어로 같은 의사. 그런 경우에는 저는 소설을 쓸 때 현실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클리셰를 그대로 따가기도 하고, AI 닥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랑 또 닮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속물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은 어찌됐건 하나의 사회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매도할 만큼 직업 윤리를 저버리는 사람은 대단히 드물다. 또 너무 신격화할 만큼 훌륭한 사람도 그만큼 드물다. 그냥 사람 사는 세계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미 사실 히트작도 내셨고 웹툰도 만들어보고 드라마화 되는 것도 보셨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작가로서 언젠가 도달하고 싶은 점 같은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장르를 다각화해서 한산이 가는 의학만 쓰는 건 아니고 판타지 무협도 잘 쓴다까지 가는 게 제 꿈이죠.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무협에 되게 잘 어울리는 필명이기도 해요. 그쵸. 사실 무협 작가 같잖아요. 네. 무협을 못 쓰니까 한번 거기까지는 가보고 싶다가 제 꿈이고 그렇게 해야 오래 작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작가들 사이에서는 뭐 딴 얘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의학만 주구장창 파서 저 잘 써봐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다른 장르를 쓸 줄 알아야 더 오래가는 작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럼 요즘 뭔가 스스로 나아지기 위해 따로 노력하시는 활동이나 방향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제 제가 차기작으로 쓰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가 닥터 밀리어네어라고 의사인데 사업하는 내용이거든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뭐 앱 만들고 AI 하고 뭐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그 강연을 신청해서 그 강연 듣고 있는 것 정도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겠네요. 재밌어야 되는데. 왜냐면 요즘 뭐 디지털 치료제 뭐 네, 맞아요. 시장 자체는 되게 재밌는 맞아요. 시장인데 그거를 이야기로 어떻게 풀어낼까? 저도 많이 알아야 되니까 이제 강의를 듣고 있죠. 법의학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법의학물도 쓰고 싶어서. 무궁무진하네요. 계속 하고 싶은 게 있으시네요, 진짜로. 네, 글로 계속 하고 싶은 게 있죠. 이것저것. 방금 이제 작가로서 그런 목표를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그럼 총체적인 인간으로서도 있으실까요? 근데 저는 작가로서의 꿈이 제일 중요해서 그게 제 인생 목표이기도 해요, 사실. 그냥 제 꿈이기도 합니다. 오래 잘 쓰는 작가로 남는 거. 오늘 혹시 대화한 소감은 어떠셨어요? 항상 하던 얘기랑 좀 다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여전히 근데 2호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 얘기를 재밌어 할까? 이게 돈 되는 얘기도 아니고 사실 뭐 사업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는 놈도 있구나 그 정도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걸 보고 나 웹소설 써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제가 성공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창작자 선배이자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겸 작가님이자 뭐 되게 여러 가지 층위에서 낙주님을 또 뵙다 보니까 질문도 좀 되게 요상한 그런 관계성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처음 듣는 관계였어요.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그냥 성실한 독자이자 작가로서 좋은 작품 활동해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